현미 때문에 영양실조에 걸렸습니다. 진료실에 앉은 69세 김은자 어르신의 첫 마디였습니다. 건강을 위해 10년간 매일 현미밥만 드셨던 어르신은 어느 날 갑자기 극심한 피로감과 어지럼증으로 병원에 오셨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심각한 철분결핍성 빈혈과 함께 아연, 칼슘 수치까지 현저히 낮은 상태였습니다. 가족들은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현미가 몸에 제일 좋다고 해서 먹인 건데. 안녕하세요. 저는 현역으로 환자를 진료 중인 내과 전문의 정영도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현미, 건강의 상징이라 불리던 이 곡물이 어떤 상황에서는 영양실조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선생님, 저는 당뇨 관리를 위해 매일 현미밥만 먹어요. 백미보다 훨씬 건강하다잖아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현미만 고집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식습관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현미에는 피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피틴산은 철분, 아연, 칼슘, 마그네슘 같은 중요한 미네랄과 결합해서 우리 몸이 흡수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특히 65세 이상 시니어분들은 이미 소화 흡수 능력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여기에 피틴산까지 더해지면 필수 영양소 결핍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에는 현미만 고집하다가 심각한 철분결핍성 빈혈에 걸린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현미가 식이섬유가 많아서 변비에 좋다길래 매일 먹어요. 그런데 요즘 더 변비가 심해졌어요. 현미의 식이섬유는 불용성 식이섬유가 대부분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오히려 변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소화기관이 약한 시니어분들에게는 현미의 거친 식이섬유가 위벽을 자극하고 복부 팽만감, 가스 발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위염이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까지 유발할 수 있죠. 또한 현미에는 아르세닉이라는 중금속이 백미보다 많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매일 현미만 섭취하면 체내 중금속 농도가 높아져 신장과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73세 박순옥 할머니는 평소 건강을 위해 매일 현미밥 2공기를 드셨습니다. 6개월 후 심한 피로감과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헤모글로빈 수치가 7.2GDL로 심각한 빈혈 상태였습니다. 정상인의 절반 수준이었죠. 철분 저장량을 나타내는 페리틴 수치도 거의 바닥이었습니다. 건강해지려고 한 일이 오히려 몸을 망가뜨렸네요. 할머니의 한마디가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원인을 찾아보니 현미의 피틴산이 철분 흡수를 지속적으로 방해한 것이었습니다. 10년간 철분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으면서 체내 저장 철분이 고갈된 것입니다. 71세 이만수 어르신은 현미밥과 함께 단백질과 매일 견과류와 두유를 드셨습니다. 단백질과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한다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3개월 후 갑작스런 소화불량과 복통으로 병원에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아연 결핍증이었습니다. 현미의 피틴산이 견과류와 두유의 아연, 칼슘 흡수까지 방해한 것입니다. 좋은 음식들을 먹었지만 몸은 영양실조 상태가 된 겁니다. 더 충격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78세 신길동 어르신은 암 예방을 위해 현미와 함께 각종 항산화 영양제를 복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면역력이 떨어지고 감기가 자주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검사해보니 셀레늄과 아연 결핍이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현미의 피틴산이 영양제의 미네랄 흡수를 방해해서 면역 체계가 약해진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 한 일이 오히려 면역력을 떨어뜨린 셈이었죠. 67세 윤정자 할머니는 다이어트를 위해 하루 3끼 모두 현미밥만 드셨습니다. 단백질과 처음엔 체중이 줄어서 좋아하셨지만 단백질과 3개월 후부터 머리카락이 빠지고 손톱이 잘 부러지기 시작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단백질 수치와 함께 철분, 아연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현미만으로는 필수 아미노산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없었고 피틴산 때문에 미네랄 흡수도 방해받은 것입니다. 살은 빠졌지만 건강까지 잃었어요. 할머니의 말씀이 가슴 아팠습니다. 또 다른 위험한 사례입니다. 82세 최한복 어르신은 혈압약과 당뇨약을 복용하면서 현미밥을 매일 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약효가 떨어지는 것 같다고 하셨어요. 알고 보니 현미의 식이섬유가 약물 흡수를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혈압약의 경우 현미밥과 함께 복용하면 약효가 30% 이상 떨어질 수 있습니다. 75세 김영희 할머니는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칼슘 보충제와 함께 현미밥을 드셨습니다. 1년 후 꼴밀도 검사를 했는데 오히려 수치가 더 나빠져 있었습니다. 현미의 피틴산과 옥살산이 칼슘 흡수를 방해해서 보충제를 먹어도 효과가 없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현미에 들어있는 인 성분이 칼슘과 경쟁하면서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것까지 촉진했습니다. 단백질과 그렇다면 현미를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단백질과 무조건 현미만 고집하지 마세요. 백미와 7대3 비율로 섞어서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현미를 드시기 전에는 최소 6시간 이상 물에 불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피틴산 함량을 3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12시간에서 24시간 불리는 것이 더 좋습니다. 현미밥을 드실 때는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와 함께 드세요. 비타민C는 철분 흡수를 도와주어 피틴산의 부작용을 완화시켜줍니다. 브로콜리, 피망, 시금치 같은 채소가 좋습니다. 건강한 시니어 기준으로는 현미밥을 일주일에 3회에서 4회 정도, 한 끼에 반 공기 정도가 적당합니다. 매일 드시지 마시고 백미, 잡곡과 번갈아가며 드세요. 현미를 올바르게 섭취하면 정말 훌륭한 건강식품입니다. 현미에는 백미보다 3배 많은 식이섬유가 들어있어 혈당 상승을 천천히 만들어 당뇨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비타민 B군이 풍부해 신경계 건강과 에너지 대사에 좋습니다. 마그네슘과 셀레늄 같은 항산화 미네랄도 백미보다 훨씬 많이 들어있어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74세 최영수 어르신은 올바른 방법으로 현미를 섭취한 후 당화혈색소가 8.2%에서 6.8%로 개선되었습니다. 현미를 하루 전날 미리 불려두고 백미와 섞어서 일주일에 3회 드신 결과입니다. 당뇨약 용량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72세 박정선 할머니는 변비로 고생하셨는데 현미를 올바르게 섭취한 후 장 건강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현미를 충분히 불린 후 백미와 섞어서 드시고 하루 2리터 이상 물을 마신 결과입니다. 3개월 만에 변비가 완전히 해결되었고 복부 팽만감도 사라졌습니다. 현미를 제대로 먹는 방법을 알게 되어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의 밝은 표정이 기억에 남습니다. 77세 이동철 어르신은 고혈압과 고지혈증으로 고생하셨는데 현미를 적절히 섭취한 후 혈압이 16,095에서 13,080으로 안정되었습니다. 현미의 칼륨과 마그네슘이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되었고 식이섬유가 콜레스테롤 수치도 개선시켰습니다. 혈압약을 줄일 수 있었고 고지혈증약은 아예 끊을 수 있었습니다. 68세 김순덕 할머니는 당뇨 관리를 위해 현미를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소화가 안 되어 고생하셨지만 올바른 방법을 알려드린 후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현미를 24시간 불린 후 백미와 5대5로 섞어서 드시고 몇 끼 채소를 함께 드신 결과 혈당이 크게 안정되었습니다. 공복 혈당이 140mgdl에서 110mgdl로 떨어졌고 식후 혈당도 200 이하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곡물들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현미 대신 어떤 곡물을 먹어야 할지 궁금해하시거든요. 먼저 보리입니다. 보리는 현미보다 피틴산 함량이 낮아서 미네랄 흡수 방해가 덜합니다. 특히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에 뛰어납니다. 다만 글루텐이 들어있어서 글루텐 민감성이 있는 분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귀리는 어떨까요? 귀리는 현미보다 단백질 함량이 높고 필수 아미노산 조성이 우수합니다. 피틴산 함량도 현미의 절반 수준이어서 미네랄 흡수에 큰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 예방에 뛰어난 효과가 있습니다. 기장과 수수는 어떨까요? 이들은 글루텐이 없어서 소화가 잘 되고 피틴산 함량도 현미보다 낮습니다. 특히 기장은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되고 수수는 항산화 성분이 많아서 염증 억제에 좋습니다. 퀴노아는 완전 단백질이라 불릴 정도로 아미노산 조성이 우수합니다. 피틴산 함량도 낮고 글루텐도 없어서 소화가 잘 됩니다. 다만 가격이 비싸고 구하기 어려운 것이 단점입니다. 현미와 백미를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백미는 도정 과정에서 겨와 배아가 제거되어 피틴산 함량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미네랄 흡수 방해가 없어서 소화가 잘 됩니다. 다만 식이섬유와 비타민 B군이 부족한 것이 단점입니다.
잡곡밥은 어떨까요? 현미, 보리, 콩, 팥 등을 섞은 잡곡밥은 각 곡물의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콩류가 들어가면 단백질과 아미노산 조성이 개선됩니다. 다만 피틴산 함량이 높아질 수 있으니 충분히 불려서 드세요. 검은 쌀은 어떨까요? 검은 쌀은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현미보다 피틴산 함량이 낮아서 미네랄 흡수 방해가 적습니다. 다만 색소 성분 때문에 일부 약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제가 시니어분들께 가장 추천하는 조합은 백미 5, 현미 3, 보리 2의 비율입니다. 이렇게 하면 영양소는 충분히 섭취하면서도 소화 부담과 미네랄 흡수 방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 식단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월요일과 수요일, 금요일은 현미혼합밥을 드시고 화요일과 목요일은 백미밥, 토요일은 보리밥, 일요일은 잡곡밥을 드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미를 먹을 때 조심해야 할 조합들이 있습니다. 현미와 함께 커피나 홍차를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정말 위험한 조합입니다. 카페인과 탄닌 성분이 현미의 피틴산과 함께 철분 흡수를 더욱 방해합니다. 현미밥 후 최소 2시간은 지나서 커피를 드세요. 현미와 칼슘 보충제를 함께 복용하는 것도 피하세요. 피틴산이 칼슘 흡수를 방해해 보충제 효과가 떨어집니다. 현미와 철분제를 함께 복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틴산이 철분 흡수를 방해해서 빈혈 치료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현미 섭취를 제한해야 합니다. 현미의 인과 칼륨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투석을 받고 계신 분들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간 질환이 있는 분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현미에 축적된 중금속이 간에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위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현미의 거친 식이섬유가 위벽을 자극할 수 있으니 충분히 불린 후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현미는 맞는 건강식품이 아닙니다. 핵심은 언제, 어떻게, 얼마나 먹느냐입니다. 매일 현미만 고집하지 마시고 충분히 불려서 드세요. 백미와 적절히 섞어서 드시고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와 함께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야 합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좋은 음식도 올바르게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턱대고 건강식품이라고 먹기보다는 내 몸에 맞는 방식으로 섭취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현미 하나를 대하는 방식에서도 건강한 삶의 지혜는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건강보험입니다. 다양한 곡물을 골고루 섭취하면서 각각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현미든 백미든 한 가지만 고집하지 마시고 여러 곡물을 번갈아 가며 드세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꾸준히 올바른 방법으로 식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올바른 건강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